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기후 위기 어느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산업부가 변하고 있다. 그 탄소가 아니라 바뀌게 되면 네. 아마 우리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제가 가 아니라 오래 사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입니다. 요즘 인싸라는 신조어 많이 쓰시죠? 인사이더에서 비롯된 이 말은 어떤 무리에서 단연 빛나는 주인공을 뜻합니다. 에너지 세상에도 인싸가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증기기관의 발전과 함께 석탄이 인싸였고요. 20세기에는 당연히 석유가 인싸였죠. 하지만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단점이 많아지면서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핵인싸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소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대규모 사업과 정책을 예고하면서 바로 수소에너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소란 알듯 말듯 뭔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소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수경제의 미래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 이승원 사무관님, 환경부 대기밀레 전략가 윤남웅 사무관님, 서울대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이동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진짜 산소통이 아니라 오늘은 수소통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수소 관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이제 오늘 와서 기쁜 것은 산업부가 이제 변하고 있다. 처음에 환경을 잘 모를 때는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환경을 이제 관리했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각 부서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부도 환경을 잘 알게 되면 오늘처럼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제 산업부의 주요한 정책을 많이 삼는다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늦여름에 태풍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도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거는 조금 인지가 될 정도인데요. 기후 위기 어느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지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지구의 평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인간의 어떤 그 활동,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우리는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을 때도 쓰고 오늘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네. 이동에 쓰고 다 쓰다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높아져서 지구의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 그 산업혁명 이후에 1도 정도 온도가 올랐는데 평균으로 네. 기억날 겁니다. 2018년도에 홍천에 온도 41도예요. 네. 그 41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체온이 35도, 6도면 우리 체온보다 대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인간한테 주는 피해는 너무나 큰 피해를 지금 이제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더 무서운 것은 현재 어떤 위기보다 미래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미래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현재 어떤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들은 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인류를 멸망시킨다. 까지 이제 선언을 하고 올 정도로. 오프닝부터 근데 대변인이나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나이가 되신 분들은 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는 좀 더 살고 더 싶어요. 가까운 미래는 괜찮지만 네. 약간 204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네. 기후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그때 젊은 사무관들은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앞으로 살 이름은 뭔데 그때 어떤 위기를 생각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고 네. 작년에 프랑스가 42도예요. 네. 그때 1000명이 죽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되는 부분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있는 거예요. 취약계층을 정말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정부가 열심히 네. 뛰어야죠. 네, 맞습니다. 미리미리 뛰어야죠. 예. 탄소시계라는 게 탄소 배출량과 이렇게 지구의 한계를 계산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데요. 탄소시계 지금 몇 시예요? 지금 그 탄소 시계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중요한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약 평균 1도가 올랐습니다. 네. 우리가 미래에 어느 정도 오르면 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데 전에는 그 파리 협정 때에는 2도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네. 지금 1.5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5도를 목표를 하려면 현재 한 420기가톤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9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2030년 되게 되면 1.5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45년쯤 되게 되면 2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시계라는 것은 물론 탄소 좋은 것은
그냥 시계는 정해졌지만 탄소 시계는 우리가 노출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노출이 되면 더 늦어지기 때문에 훨씬 아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승환 사무관님은 산업부에서 신에너지 산업가, 새로운 에너지 산업은 전부 다 지금 총괄하는 과인 거잖아요. 네. 새로운 에너지는 뭐가 있는 거야? 정부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야? 궁금해요. 어떤 거죠?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법에 신에너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수소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에너지라든지 연료 전지 등을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수소와 연료 전지라고 우리가 신에너지 산업은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수소 에너지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인싸 중에서도 핵 인싸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 경제라는 말을 쓰는 걸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소 경제가 뭐예요? 우선 수소 에너지가 말씀하신 핵인싸가 된 이유는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네. 위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할 때 무조건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발전을 멈출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적이나 계절적인 간헐성 문제가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용 과정에서 물 외에 어떤 다른 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이기도 하면서 네. 이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산업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핵인싸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수소 진짜 훌륭한 친구인데 역시 이 수소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는 게 탄소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정말 중요하죠. 네. 예, 지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아까 이제 뭐 오프닝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인간이 그 연료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 땔감을 산에서 이제 켜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지게 되고, 근데 그 땔감이 이제 연료 혁명에 의해서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쓰다 보니까 살림은 보존되었어요. 네. 그러나 그 탄소란 부분이 기후위기를 여전히,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 탄소가 아니라 수소로 바뀌게 되면 아마 우리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수소가 아니라 오래 사는 삶. 그렇죠. 소명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을 누리고 있지만 또 저희가 지속 가능해야죠. 그죠? 저희의 또 미래, 후세에 이런 분들도 다 누릴 수 있게.